무슨 짓들이야? 그 아이 건드리지 마! 어둠이 내린 골목길에서 갑자기 터진 이 외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린 탓에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죠.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며 골목 어귀를 돌아서는데 뭔가 섬뜩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 뒤에서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려니 했지만 은호가 걸음을 늦추자 그 발소리도 따라서 느려졌습니다.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기 혼자 가는 여자 있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명의 남자들이 골목 앞쪽에서 나타나 은호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섰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그들의 얼굴은 결코 선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비죽거리는 웃음을 띠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롭고 사납기만 했어요. 아가씨, 어디 가는 길이야?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우리랑 같이 놀지 않을래?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한 척했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어요. 은호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가슴팍에 꽉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죄송해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가야 해요. 차분하게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발씩 더 가까이 다가오며 은호를 서서히 둘러쌌어요. 급한 일? 그게 뭔데? 우리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 다른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골목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은호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이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무서워? 별일 아니야. 그냥 잠깐 이야기나 하자고.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은호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반사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발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제발요. 저 좀 보내주세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런 은호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이 난 듯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무슨 짓들이야? 그 아이 건드리지 마. 골목 저편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일제히 향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상철이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불량배들과 은호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철은 주저하지 않고 성큼성큼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굳게 서려 있었죠. 당신이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할아버지, 그냥 가던 길 가세요. 불량배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어깨가 움찔했어요. 혹시 상철까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상철의 다음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저 애 아버지다. 이 한마디가 골목에 떨어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불량배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주춤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은호 역시 깜짝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져서 상철을 바라봤어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 그럼 일찍 말하지 그랬어요. 불량배들의 기세가 급격히 꺾였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난 상황에서 계속 괴롭힐 수는 없었거든요. 귀찮게 다음에 혼자 다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슬금슬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골목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상철은 은호에게 천천히 다가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라.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안 돼.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아버지 같은 따뜻함과 걱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은호는 목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마음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대체 상철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골목에서 사라진 불량배들, 하지만 이들의 행동에는 숨겨진 목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어두운 주차장 한 구석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숨소리가 여전히 거칠게 나오고 있었죠. 아직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아저씨 하나가 끼어들어서 전화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강우였습니다. 불량배 두목은 보고를 마치며 긴장한 듯 목덜미를 긁적였어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 강우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불량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자기가 그 여자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러섰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호가 뭔가를 곰곰 생각하고 있는 듯했어요. 그 침묵이 불량배에게는 더욱 불안하게 느껴졌죠. 한편 강호는 자신의 원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던 손이 서서히 내려왔어요.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나,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 강호의 낮은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질투, 분노, 그리고 어떤 계획에 대한 확신까지 말이죠. 창밖으로는 은호가 사는 동네 방향이 보였어요. 강호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두드렸어요. 메시지의 수신자는 엄마 정순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누나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부탁한 일 잘 되어가고 있나요? 문자를 보낸 후 강호는 핸드폰을 침대에 던져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가로 돌아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밖으로는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그때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죠. 자꾸만 은호 생각이 났거든요. 요즘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어요. 강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한 정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강호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아니야, 설마. 정순이는 황급히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오타를 냈어요. 강호야, 그만해라. 은호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돼.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강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핸드폰을 꽉 쥐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아파왔습니다. 혼자 남겨진 은호는 골목에서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죠. 가방을 꽉 껴안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아직도 무서웠습니다. 천천히 집으로 향하며 상철의 말을 되새겼어요. 내가 저 애 아버지다라는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의 집에서는 어머니 다정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만 나오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정의 시선은 선반 위에 놓인 가족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어린 지역과 수빈, 그리고 젊은 시절의 다정과 상철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죠. 가족이 모두 함께 있을 때였으니까요. 다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고 손가락으로 지역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지역아,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다정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이렇게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은 다정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아련한 그리움이 번져왔어요. 언젠가는 다시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어가는 시간, 정순이는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강호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베개 옆에 놓인 핸드폰이 윙윙거리며 진동했습니다. 정순이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누가 연락을 할까요? 혹시 은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정순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호였어요. 숨을 고르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봤어요. 엄마, 누나는 내가 알아서 해. 더 이상 간섭하지 마. 강호의 문자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순이는 그 짧은 문장에서 아들의 변해버린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순수했던 강호는 이미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정순이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을 말려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었어요. 결국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호야, 그만해라. 은호는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안 돼. 메시지를 보낸 후 정순이는 핸드폰을 꽉 쥐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시간이 흘러도 강호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송음만 울렸을 뿐 그 뒤로는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정순이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호는 하루 종일 인테리어 작업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힘든 하루였어요. 어젯밤 불량배들과의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 안의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라면 TV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은호는 신발을 벗으며 엄마를 찾아봤어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정순이의 대답이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어색했어요. 은호는 거실로 걸어가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정순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를 급하게 숨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은호가 나타나자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죠. 은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의 행동이 수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핸드폰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에요. 엄마, 누구랑 연락하신 거예요? 은호의 질문에 정순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답하기까지 몇 초간의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은호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야. 정순이는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평소 솔직했던 엄마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은호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엄마,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렇게 숨기세요? 은호가 한 발짝 더 다가가자 정순이는 더욱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핸드폰을 뒤로 숨긴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은호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정순이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핸드폰 화면이 살짝 보였거든요. 그곳에는 또렷하게 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강호랑 연락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은호야, 그게 엄마가 강호랑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저와 관련된 얘기였나요? 은호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순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지 고민됐거든요. 은호는 엄마의 침묵 속에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제 밤 불량배들이 나타난 것, 그리고 강호가 최근 들어 더욱 적대적으로 변한 것.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서러움이 은호의 마음을 휩쓸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엄마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창고에 차린 임시 사무실에서 지혁은 계속해서 은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릴 뿐이었어요. 은호가 전화를 받지 않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받았을 텐데 말이죠. 제발 받아라. 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젯밤 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불량배들이 다시 나타난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던 지혁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은호의 안전이 무엇보다 걱정됐습니다. 지혁은 다시 한번 은호의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지금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자동응답 메시지에 지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책상에 내려놓고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같은 시각 시내 한복판의 대형 빌딩 회의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다니는 회사의 임원진 회의였어요.
평소 조용히 참관만 하던 성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성재에게 집중됐어요. 성재의 아버지인 박진석을 비롯해 다른 임원들도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재가 회의 중에 발언을 요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경영진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어요. 모두가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성재는 지금까지 경영에는 관심이 없는 듯 행동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박진석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경영에 관심을 보이는 건 좋았지만 타이밍이 묘했어요. 최근 회사 내부에서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었거든요. 놈이 왜 하필 지금 이런 선언을. 박진석이 낮게 중얼거린 말이 옆자리에 앉은 임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성재는 다른 임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회의에서 한 선언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을지 알고 있었거든요.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성재가 회사 정문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수빈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받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주저됐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저 지금 회사 앞이에요. 같이 점심 먹어요. 수빈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는 잠시 멈칫했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빈의 목소리에는 거절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습니다. 수빈아, 오늘은 좀 안 돼요. 이미 와버렸는걸요. 오빠, 나오세요. 수빈은 성재의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성재는 할 수 없이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수빈이 무슨 일로 회사까지 찾아온 걸까요? 정문을 나서자마자 성재의 눈에 특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빈이 화려한 꽃다발을 두 팔에 안고 서 있었거든요. 빨간 장미와 하얀 백합이 어우러진 꽃다발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빈아, 그 꽃다발은 뭐야? 성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빈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성재에게 다가왔습니다. 꽃다발을 성재 앞으로 내밀었어요. 오빠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해? 갑자기 왜? 성재는 영문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다음 말은 성재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오빠, 나랑 사귀자. 수빈의 고백이 정문 앞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순간 공기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성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꽃다발을 든 수빈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설렘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전할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수빈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성재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진심이에요, 오빠. 저 정말 오빠를 좋아해요. 수빈은 꿋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꽃다발을 성재에게 더 가까이 내밀었어요. 하지만 성재는 여전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형! 누나 지키다 당신이 먼저 끝나! 어둠이 내린 골목에서 강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혁과 강호가
서로 마주 보고 서 있었어요. 두 남자 사이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골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죠. 지혁은 은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카페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골목을 지나가다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강호 아니야? 여기서 뭐해? 지혁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강호가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골목에 서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강호의 반응은 더욱 수상했어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 강호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지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어요. 강호의 태도에서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혹시 은호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지혁의 추궁에 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혁을 기선제압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지혁의 두 손이 주먹으로 움켜쥐어졌습니다. 강호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게 뻔했으니까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은호를 이렇게 괴롭히는 게? 지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면 강호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혁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도발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뭘 안다고? 우리 누나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기나 해? 강호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골목 뒤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두세 명 정도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강호가 미리 준비해 놓은 하수인들이었죠. 지혁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포위당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은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시내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에서는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거실에서 영라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고성이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를 영라 쪽으로 밀어내며 압박하는 시선을 보냈어요. 그 서류는 다름 아닌 정략 결혼 관련 계약서였습니다. 영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려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 그런 감상적인 말 하지 마라. 현실을 봐야지. 고성이는 영라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딸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오직 가문의 이익만이 중요했습니다. 영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움켜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는 영라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영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반발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거실 근처에서 지환이 영라의 외출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고성이와 영라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내용에 지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영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환은 복도에 서서 마음 아파했어요. 영라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감히 고성이 앞에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 후 고성이가 거실을 떠났습니다. 지환은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두드렸어요. 영라 혼자 남겨진 것을 확인한 후 들어갔습니다. 아가씨, 이게 청춘입니까? 지환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영라가 구겨진 서류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영라의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지환의 말이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청춘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골목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면 지역과 강호의 대치 상황은 더욱 팽팽해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하수인들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어요. 지역은 사방을 둘러봤지만 도망칠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은호한테서 손 떼지 않을 거야? 지역의 목소리에는 최후 통첩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호는 비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나 구급차의 소리 같았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강호는 혀를 차며 하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기 전에 물러나는 게 낫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수인들과 함께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지역은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강호 일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유지했어요. 오늘 일은 끝났지만 이것이 진짜 끝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강호의 하수인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심각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골목에 남겨진 건 지역과 강호뿐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적이 두 사람 사이를 감쌌습니다. 강호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간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 비웃음 섞인 미소를 띠며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휘파람 소리가 골목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운이 좋네, 형. 강호가 여유롭게 말하며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의 뒷모습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은호를 괴롭힐 거라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역은 강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은호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어요. 그런데 골목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혁이 돌아보니 은호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요? 은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보였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은호는 그제서야 다리에 완전히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 했어요. 오늘 하루 너무 많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거든요. 강호와 엄마의 은밀한 연락, 그리고 방금 전 벌어진 무서운 상황까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지혁이 은호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호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외상은 없어 보였지만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였어요. 은호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은호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늘 하루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혁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애써 담담한 척했어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은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은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지혁의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차에서 이야기하자. 지혁이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안내했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지혁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지혁의 손길이 은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어요. 오늘 하루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배신한 것 같았는데 지혁만은 자신을 지켜주려 했거든요. 그 따뜻함이 가슴 깊숙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 박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성재가 보인 갑작스러운 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경영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들이 왜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성재, 왜 지금이지? 박진석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재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경계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가족이지만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는 혈육도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편 지혁은 은호를 자신의 차로 안내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은호가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은호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지혁이 운전석에 앉자 차 안은 고요해졌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병원에 가볼까? 지혁이 다시 한번 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어요. 오늘 하루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오늘은 푹 쉬어. 지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운전하면서도 계속 은호의 상태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은호는 안도감에 눈을 감았어요. 하루 종일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지혁 옆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어느새 지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있었어요. 지혁은 은호가
자신의 어깨에 기댄 것을 느꼈습니다. 은호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가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역의 표정은 오히려 굳어졌습니다. 은호를 지켜주겠다는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차 안에는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밤의 도시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에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은호는 여전히 지역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지역은 운전에만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운전대를 움켜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강호의 위협적인 태도, 은호가 당한 위험,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까지 신경 쓰이게 지역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은호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어요. 자신도 모르게 은호에게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은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느꼈던 그 절망감과 분노는 단순한 동료의 이상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속말을 듣지 못했어요. 오늘 하루의 피로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졸음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고개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툭 하고 지역의 어깨에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얕은 잠에 빠진 것 같았어요. 지역은 어깨에 전해지는 은호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은호의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 항상 긴장하고 있던 은호가 자신 옆에서만큼은 완전히 무장해제된 모습이었습니다. 지역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차는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은호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어요. 평온한 잠에 빠진 은호의 모습이 지역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은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역은 엔진을 끄고 잠시 망설였어요. 은호를 깨우기가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정순이 생각에 결국 은호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은호야, 집에 도착했어. 지역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잠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지역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지역 선배, 언제 잠들었는지. 은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지역은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많이 피곤했을 거야. 지역이 먼저 차에서 내려 은호 쪽 문을 열어주었어요. 은호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몸이 아직 완전히 깨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지역이 재빨리 은호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해. 지역의 단단한 손길이 은호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걸었어요. 몸이 무겁게 지역에게 기대어졌습니다. 같은 시각집 안에서는 정순이가 자신의 방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은호와의 대화가 자꾸 떠올랐어요. 딸의 실망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순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호와 은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결국
두 아이 모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순이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가족이 이렇게 채채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더욱 슬펐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지역의 집에서는 어머니 다정이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사진 속 지역의 어린 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정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고 지역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아들이 언제쯤 집으로 돌아올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역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아, 내 길을 가라. 다정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동시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과 자유롭게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교차했어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깊은 밤, 가온재단 이사장실에서 고성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만이 걸려 있었어요. 방금 전 누군가와 나눈 통화 내용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영나 차례다. 고성이의 목소리에는 냉혹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체스 게임에서 다음 수를 계획하는 것처럼 차분하면서도 섬뜩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온재단 이사장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의 말 한마디가 사무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거든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영나를 생각하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은호의 집에서는 정순이가 자신의 방에서 입을 손으로 막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벌어진 모든 일들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강호와 은호 사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정순이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로서 두 아이를 모두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더욱 슬퍼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영란은 자신의 방에서 오늘 고성이가 매민 정략 결혼 서류를 가슴에 꽉 안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 서류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문서였거든요. 영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걸까? 영나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한편 지역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은호를 지켜주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지역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강호의 위협이 계속될 것 같았고 은호를 계속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고민이 깊어질수록 머리가 더욱 아파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호를 완전히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지혁은 핸드폰을 꺼내 은호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은호가 잠들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시각 은호는 자신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긴장이 풀리면서 드디어 고른 숨결을 쉬고 있었어요. 지혁이 데려다 준 덕분에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여전했지만 일단은 안도할 수 있었어요. 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강호의 배신, 엄마의 숨김, 그리고 지역의 도움까지. 너무 많은 일이 하루에 벌어져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역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전체에는 깊은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도, 은호도 모두 각자의 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새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한 사람은 여전히 깨어 있었어요. 은호의 집 앞 골목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강호였습니다. 그는 은호의 집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노, 질투,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의지까지. 강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잠깐 비췄어요. 그 순간 드러난 그의 표정은 매우 결연해 보였습니다. 문자를 보낸 후 강호는 다시 은호의 집을 바라봤습니다. 2층 은호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은호가 잠든 것 같았습니다. 강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어요. 누나, 이제 시작이야. 강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섬뜩한 예고가 담겨 있었어요. 무언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강호는 마지막으로 은호의 집을 올려다본 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불안한 기운은 여전히 골목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강호는 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고성이의 다음 목표인 영라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온해 보이는 이 밤이 지나면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라마의 고쇼였습니다.